앞선 기사를 딱 맥락에 깔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묘하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의도에 핵 떠오른 한동훈 신드롬, 여권에서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과의 어떤 대응 속에서 굉장히 주목도를 높였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키워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체급을 민주당이 높여주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해 보면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총선 공천 지역까지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요. 과도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영실 편집위원. 네.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뭐 워낙 그 야당과의 네. 그 현안 질이라든가 이러한 뭐 대결 국면만 펼쳐진다면 예. 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야당 의원을 끝까지 예. 그 쫓아가서 모든 말로 그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위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이미지가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언론의 중심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강한 이미지 그리고 스트롱맨의 이미지를 펼쳐 보임으로써 아마 그 공무원 하기는 아까운 분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뭐 공무원 자리를 좀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뭐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역시 정치라는 영역이 예. 공무원이라는 그 영역보다는 훨씬 넓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예. 저 정도면은 정치의 영역에 올라와서 좀 더 넓은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결국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저 두 분은 세트인데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리더십인 한동훈 장관이 부상한다. 예. 이것은 별로 크게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색깔이 굉장히 많이 겹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30%의 지지율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시려면 적어도 40%를 넘고 50%에 육박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중도층을 좀 더 포섭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가려는데 한동훈 장관이 같이 나간다? 이것은 중도층을 포섭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강성 지지층 30%만 좀 더 다독이고 돈독하게 가는 것 아니냐.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영향을 보여야 된다.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야당에다가 할 말하는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에 지금 뭐 이민청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들을 여러 가지 많이 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전과 다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먼저 보이는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야당 의원들 윽박지르고 혼내고 꾸중하고 이것은 결국에 한동훈 장관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에 답보하는 것일 뿐이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과 다른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그 정책적 성과를 보이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해와가지고는 저는 그냥 예전과 똑같은 법무부 장관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한동훈 장관은 좀 더 큰 그림을 스스로 그려야지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지금처럼 해와가지고는 그냥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을 하겠죠. 근데 예. 국회의원 해봐야 크게 정치적 미래는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께 네. 상대 분위기 좀 질문 좀 드려야겠네요. 여권에서는 정치 입문 이거 기정사실로 이미 봐들이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총선 때 어느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다 그래요? 이거 들으셨습니까?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역 이름이 나옵니까 지금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한동훈 예. 장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국민들에게 좀 집중도가 있고 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항상 좀 정치권으로 자이든 영입. 타이든 좀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좀 현상이 좀 있으니까요. 특히 또 장관급 되는 어떤 정무직 공무원들은 또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뭐 결정이 따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총선에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그 생각합니다. 정치 입문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네. 분위기가 분명히 강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선 때 어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그 계획적으로 뭐 수도권 이런 정도 이야기는 나올 뿐이지 뭐 구체적으로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사실은 저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 지역구를 대구에다 두고 계신데 네네네. 혹시 뭐 대구나 TK 쪽에 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TK에 뭐 예. 그렇게 연고는 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정도의 급이면 뭐 어디 공천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 아무래도 만약에 예. 뭐 차기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나오게 된다면은 가장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좀 일단 수도권 발휘할 쪽이 수 아니까. 있도록 바람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하고 참고적으로 우리 최경철 우리 또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뜨게 된 배경은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조연으로 도와준 거다. 예. 특히 이제 지금 개인적인 역량이 가장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지금 대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그 전임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는 확실히 다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실을 지금 예.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대장동 천하동인 1호의 그분이 과거에는 유동규라고 판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김만배 진술에 의해서 김용, 정진상, 예. 유동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을 지나치게 처벌하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이제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확실히 드러나고 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제 뭐 이모라든지 뭐 3M이라든지 최근에 김혜금 의원이 발언했던 예. 그런 어떤 청남동 바가 지금 현재 예.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한동훈 신도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민 의원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속 두 분이 공통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키워주고 있다 지금. 국회 올 때마다 큰다. 자 그러면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아무 질문을 안 하면 어떤가?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어떤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은가? 지금까지 왔던 몇 달간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고 싶어도 사실은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도 각자 상임위에 음. 보면은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차관한테만 물어볼 수도 없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럴 예. 때마다 발언을 굉장히 이렇게 언론에 회자되는 식으로 어떻게 많이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은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원하지 않더라도 예.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 아. 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장관직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두 분은 계속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만 하면 이게 또 주목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경호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홍석주 의원님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고 여권에서는 정치인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문 다른 게 아닙니다. 총선 출마 아닙니까? 지금 남은 정치인문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그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의 중도층 유권자 쪽으로 뭔가 호소 또는 지지가 확산되는 거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까 우리 최경철 의원이 이미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예.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여러 언행을 보면 말싸움에서 지지 않는 화술 이것만으로 지금 어필을 되고 있잖아요. 예. 정책적으로 뭐 뭔가 솜씨를 보여줬다 이런 거에서는 아직 미흡하죠. 그러나 내각의 일구성원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처럼 행세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예. 총선 1년 4개월 남아 있는데 총선에 자 나간다고 합시다. 국회의원 되는 거야 뭐 특정 지역에 뭐 보수를 뭐 맹목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딘가에 박아 넣으면 그거 되는 건 문제 아닐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칠 거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왼쪽에는 한동훈, 오른쪽에는 이상민 예. 내각에서 예. 이 둘은 5년 내내 같이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신뢰도 두텁고 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뭐 실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지금 장관이 정치 입문 아니면 선출직으로의 진출 여기서 그칠 거냐? 그게 아니고 아까 구심점 얘기했고 예. 윤핵관 뭐 재등장 이런 예.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당을 끌고 갈 리더가 없다면서요. 간판이 없다면서요. 예. 리더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동훈에게 맡길 거냐. 그럼 또 거기서 그칠 거냐. 차기 주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차기 주자로서 그러면 한동훈을 키울 거냐. 그런데 돌아보면 예. 아니 지금 정권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 차기 주자를 얘기해요? 그것도 지금 굉장히 그렇게- 너무 빠른 거죠. 지금. 그렇게 한가합니까? 역설적으로 예. 물어보면?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집권 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게 크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래서 역시 보수 정부가 예. 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차기 주자를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 예. 특정인을 놓고 특정인을 당대표 시키고 또 차기 주자 키우고 그게 지금 급한 일인가. 이런 식의 한동훈 띄우기가 자칫 예. 잘못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잘못하면 재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에 얘기하면요 반드시 조건이 있죠. 이름은 좀 가려주세요.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물어보면 아니 공개적으로 당에서 무슨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무슨 논평이나 기자회견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물밑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 물어도 봅니다. 밖에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죠. 지금.